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지금까지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어, 참 안타까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좀 기회라든가 시기를 놓쳐버렸던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저희는 지금 알고 있기로는 재단 1기, 1대, 2대가 있고 2기가 누군지를 모르겠고 3기 재단 이사장이 최영규라고 하고 4기 재단 이사장을 토마스 프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 2, 2대, 1기, 2대 그냥 대수로 하면 1, 2, 3, 4대라고 했을 때 2대에서 3대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 4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떠한 창립자 결의안 이는 공문에 보면은 사실은 이게 그 명확하게 뭔가가 하나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다 집어치우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나 하면은 3기 재단이 운영이 될 때예요. 3기 재단이 출범이 22년 4월경이잖아요. 그러면은 테스트 넷부터해서 크로스 베타, 오픈 베타를 거쳐가는 메인넷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부터 해서 그 다음에 4월 22일 그 정책 변경 예고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7월 달에 정책이 변경 자체가 이제 공지가 되고 근데 실제로 운영이 안 되는 시행이 안 됐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 이 업무 인수 인계부터 해가지고 이야기가 계속 있었던 때가 3기 재단이에요. 그럼 그 3기 재단에서 이거를 우리 그 프론티어 모두에게 알렸으면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계속해서 그 시기에 나왔던 이야기가 오너 월렛과 마스터키를 넘겨라. 뭐 이야기하고 있었지.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가격 조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시기였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 소수의 뭐 예를 들면 5레벨, 6레벨, 7레벨, 8레벨 여기에 그 몇몇 남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레벨 그 정도의 레벨이 있던 그 연놈들이 다 도망가 버렸죠. 그놈들이 그 놈년들이 전부 다 팔아제꼈으니까 가격이 좀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 영향이 있지만은 나머지 이제 대외적인 영향이 이제 일단 가장 컸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집어치우고 그 당시에는 플랫폼 가격이 조정이 됐으면은 일단은 문제 해결이 쉽게 될 수도 있었다. 근데 그거 자체를 재단 이사장이면서 재단의 사무총장이 있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로 봐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재단의 멤버로서 재단의 일종의 뭐 근로 계약서를 가지고서 있었던 멤버 수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지 않았을까? 3명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모든 그 프론티어들한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렸으면은 가장 좋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게 워낙에 방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들을 다 알면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는 사람이 정말 그 정신적으로 돌아버릴 거예요.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그냥 미쳐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답답함만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2022년 그 마지막 그 플랫폼 가격이 상승이 됐는 게 제 기억으로는 2월 26일이에요. 그때 7달러까지 상승이 됐다는 이야기는 거래소의 가격도 7달러까지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그때까지 그, 그 2월 26일, 2022년 2월 26일을 기준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정말 해피한 상태, 그 상태를 표현을 하자면은 해피니스 그 자체예요. 그냥 행복한 상태 그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떨어지고 했는지는 다른 뭐 외부 요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뭐 그 가격 이완화 정책 중에서 플랫폼 가격이라는 거는 뭐 핵심 파라미터라고 할 정도로 그거를 잘만 다뤘으면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다는 그 관련된 거는 제가 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이 됐을까?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 지갑이 여러분들 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갑이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절대로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어떤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몇몇 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갑은 사실은 여러분들 것이 아닌 상태의 그 제가 표현을 하자면은 거의 그 블록체인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이전에 발생이 됐던 내용이 왜 그런지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했는데, 근데 제가 거기까지 몰랐으니까. 근데 그분의 의견이, 그는 사실은 저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별의별 짓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 문제의 발단이 누구한테서 나왔느냐를 따져보시면은 재단 권한이 하나도 없고 가지고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정책 그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있었겠느냐? 그게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쪽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미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이상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차를 기다리다가 차가 그 왔는데 딴짓하다가 차가 떠나버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차표 또는 뭐 버스표 이게 의미가 있어요. 꽝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처럼 돼버렸어요. 당장은.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권한을 행사를 하는 거에 나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안 맞거나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급하다고 정차를 해가지고 사람을 태워가야 되는데,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버스 기사가 있고, 기차 기관사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패싱 해버린 거예요. 또 지들이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기차에 돈을 엄청나게 실어놨어요. 그게 쟤들 태워가다가 지들 거다라고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 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내 빼버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기차가 도착을 하고 하면 영무원들이 뭐 이렇게 이제 깃발 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뭐 정차를 하라 뭐 어떻게 좀 수신호 같은 걸 해가지고 이 깃대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 따라줘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걸 하고자 하는 역할이 재단이었을 건데 근데 실제로 기차를 운행을 하고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사는 이제 뭐 차를 씌우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수신호로 해가 쓰라 그랬는데 안 쓰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지나갈 수 있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를 모르는 놈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기차나 버스나 어디를 도망을 가면은 최종 목적지가 있든지 가다가 어디에 서든지 뭐 그 평생을 그렇게 달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거기를 추적을 해가 쫓아가 잡으면 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일인 것처럼 이게 비교를 하자면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얼만큼 내 배에 있는 상태냐. 어디 갔는지를 찾으면은 그 안에 우리가 스태킹 해놨는 게 그 차에 실려 있다고 하면은 어디 있는지만 알면은 좌표만 나오고 그러면 내비 가지고 쫓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도망을 가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싣고 가가지고 뭐 어디 순가 났는지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가는 중에 여기도 좀 쓰고 저기도 좀 쓰고 했다 손 치더라도 다 쓰지는 않았을 거다. 그리고 그 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거기에 내역들을 하나하나씩 체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갑이 있으면 지갑의 이력들을 다 따져보면은 이하식 기반으로 시작이 된 거는 어쨌든 거기에 하나가 딱 저거 확인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서 당연히 역추적이 되겠죠.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거고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세웠는데도 난 타겠다라고 하는데 세웠는데도 세우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차표,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뭐 맡겨놨는 게 있으면은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것들이 싫고 같든 어쨌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스태킹을 했는데 스태킹 이력이 없다. 그럼 내가 차표를 샀는데 차표에 이력을 없앴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스태킹 한 게 남아있고 그놈들은 없앴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USDT, KOK, 뭐 다빈치 뭐 이런 것들이 쭉 그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했을 때 아니 제가 오늘 국회의원 사무실을 또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채굴요? 여기에 무슨 채굴이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블록체인 그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것들은 여기다가 채굴이라는 용어를 써요. 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렸잖아요. 입장문이라는 거에서. 어느 블록체인 그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채굴이라는 의미를 모르고서 이렇게 하느냐. 물론 이전에 뭐 많은 것들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반감기도 보고 뭐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차가 우리가 스톱을 하라고 했는데도 지나가고 지가 어디를 가든 간에 그거는 추적이 가능하다. 근데 그, 뭐, 예를 들어서 버스는 버스를 설계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지가 타고 지가 내뺐으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지들은 최고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 자체로도 사실은, 그, 개인이 하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경찰이 그걸 못하더라도 그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업무를 대행을 해주는 그 계약 관계에 있는 그런 회사를 통해서 그 추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보고 그걸 하라고요? 우리 피해자가 80만 명이라고 하면은 80만 명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갑 조작 자체를 할 수 있는 사람, 인스톨레이션, 이 앱을 하나 설치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숫자를 따져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85%, 90% 정도는 할 줄 모를 거예요. 해외 쪽은, 그러니까 교민이거나 한국계, 뭐, 캐나다 또는 한국계 미국인, 뭐,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이 85%, 90%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나머지 조금 이제 뭐 개발도상국 쪽에 있는 그런 프론티어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쓰는 이 앱 조작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그네들은 훨씬 더 잘할 거다. 그렇게 봤을 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국인 한국계 사람들로 기준을 하자면은 뭐 90% 이상, 뭐 95%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대부분의 큰 금액들은 한국인, 한국계 사람들이 대부분 크게, 여기에 뭐 스테이킹을 했을 거다라고 보면은 실제로 그 피해는 대부분이 고스란히 한국인, 한국계 사람들이 많이 입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피해를 보게 되느냐. 그거를 KOK를 없애고자 하는 쪽, 그 KOK를 왜 없애고자 하는지, 저는 그쪽에서는 말로만 그렇지, 어제도 그런 거 봤잖아요. CS 2배, 뭐 증가한다, 뭐 한다, KOK 가치 상승시킨다, 뭐, KOK 가치 상승하고, 또 뭐 하나를 하는 데에 백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뭐 한두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뭐 수백 명이 해야 된다. 마구마구 막, 기록물로 남겨놨잖아요. 근데 그 짓을 하나라도 한 게 있느냐? 없잖아요.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리가 정말 정말 뭔가를 지금 어, 오늘 미팅을 하고 나서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전 사실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게 기술적으로 뭐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고 문제가 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최대한 그 축약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썸머리를 요약을 제대로 좀 해가지고 많은 페이지의 그 내용보다는 A4지로 따졌을 때는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에 넣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너무나 어려워요. 왜? 말로 설명을 이렇게 해도 어려운데 글로 그거를 한 장 내에. 근데 저는 뭐 PPT를 만들었지만은 그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거기에 앞에 정말 아주 함축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전달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그 초반에, 그러니까 뭐 A4지로 하면은 한 페이지, 뭐 한 1.5페이지 그 정도 분량이라 그러면 PPT로 작성을 하면은 뭐 한 서너 페이지, 네다섯 페이지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어, 영상까지 PPT를 설명을 하는 영상까지 제작을 해서 어, 많은 곳에 좀 뿌리려고. 그리고 저는 요번에 저희가 그 경찰 쪽에서 수사를 하는 그 결과를 보고서, 그리고 잘 모를 거다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렇게 뭐 아주 쉽게 그냥 스리슬쩍 넘기면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불송치로 넘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알고 나서 그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간에 어떠한 식으로든 잠금장치를 좀 해서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서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총력을 다해서 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은 이게 시기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부분이 있었고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냥 패싱하고 지들이 모든 것들을 그냥 마음대로 조정해가지고 가버렸다. 그리고 지들이 그만큼 많은 기록물을 내놔 놓고도 거기에 맞게 된 결과는 하나도 없다. 그 결과라는 거는 뭘로 모든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가격이죠. 그리고 생태계가 확장이 돼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맛없는 찐빵을 만들겠다고 해놨는데 맛이 있든 맛이 없든 찐빵만 만들면은 지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맛이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야지요. 그리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죠. 근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게 지금 현 시점의 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금요일인데
또 한 이틀 정도 또 쉬시고 또 휴가가 연결이 돼 있으신 분들은 뭐 좀 여유가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편안한 시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